안녕하세요. 호치민시의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잉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잉여. 그러니까 우리 넌 잉여야 이러면 이제 되게 나쁜 말이잖아. 근데 경제학에서는 잉여라고 하는 것은 시장 균형 가격이 왜 중요한지, 왜 균형 가격에서 거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시장 배웠고요. 수요가 뭔지, 수요량이 뭔지, 공급이 뭔지, 공급량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되고 되는지 이런 것들 배웠었어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잉여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배울 거예요. 자,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었다 느끼는 이득의 크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영이는요, 음료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1,5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다현이는 음료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서영이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1,3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럼 1,500원과 1,300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서영이가 그 음료수를 통해서 만족하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500원이 되면은 서영이는 사요. 그러나 1,500원의 가치만큼은 없고 1,5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어요. 서영이는 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1,400원이 되니까 서영이는 이제 만족이 커져요. 왜냐하면은 1,500원의 가치가 있는 음료수를 1,4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100만큼의 잉여가 발생하는 거죠. 다현은요, 안 샀어요. 1,300원이 됐어요. 그때 서영이는 200원만큼의 잉여가 발생했어요. 다현이는 안 샀어요. 아니, 샀지만 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1,3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1,300원만큼 주고 샀으니까요. 1,200원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서영이는 300원만큼의 잉여가 발생했고 다현이는 100만큼 발생했네요.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잉여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뭐예요? 이게 가격이죠. 이 가격을 뺀 것을 잉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요 곡선을 좀 볼게요. 수요 곡선에서 요 점들을 우리 뭐라 불렀었죠? 요 점들은 수요량이라 불렀었죠. 수요량의 정의가 뭐였죠? 특정 가격에서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10병만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2,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네요. 왜 2,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요? 2,000원만큼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불 용의 가격을 쭉 나열한 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수요 곡선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수요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균형 가격이 얼마요? 1,000원이에요. 1,000원이 실제 지불 가격이겠죠?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 선을 가격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가격선과 수요 곡선을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 여기까지 늘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2,000원을 주고선도 살고 싶었어요. 왜요? 2,000원만큼의 만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1,000원 주고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는 거야? 1,000원이 남겠죠. 그쵸? 이 사람은 땡 적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1,500원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500원이 남았네. 1,300원 주고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300원이 남았네. 1,200원 주고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200원 남네 이럴 거 아니에요. 2,000원보다 더 많이 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2,000원보다 더 많이 남았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요 길이가 바로 잉여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잉여의 크기를 쭉 모으게 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 면적의 크기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네요. 다시요. 그럼 소비자 잉여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다시. 자,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요 수요 곡선과 가격선이 만나서 요 소비자 요 수요 곡선이 뭐라 그랬었죠? 소비자의 지불 의사죠.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2,000원만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편익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얼마를 지불했어? 1,000원. 그러면 요 크기에서 요 가격을 뺀 나머지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 그것을 다 모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면적의 크기가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이 변화되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장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커지고요. 시장 가격이 아래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작아지게 돼요. 그 이유를 볼까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일 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라 그랬었죠? 자, 근데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더 커지겠죠? 250원, 이게 만약에 750원이라고 하게 되면 250만큼의 잉여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뭐예요? 아까는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돼요?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죠. 그 사회 전체적으로 어때요? 소비자 잉여가 커지겠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커지는 거야. 자, 가격이 더 낮았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 하락 전에 소비자 잉여가 A만큼이었다고 한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B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해서 가격 하락 후에는 A와 B만큼의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생산자 잉여 보도록 합시다. 생산자 잉여는요. 상품을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500원일 때 20만 병을 공급하려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500원일 때 20만 병을 공급하려고 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500원보다 적게 되면 20만 병보다 더 적게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500원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산하는데 500원은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500원보다 낮게 판매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비자 잉여를 배웠기 때문에 쉬워요. 자, 생산자 잉여의 공급 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산 비용이에요. 그런데 요 가격은 뭐예요? 실제 거래에서 얻게 되는 판매한 가격이 되겠죠. 요 나머지 내가 1,500원에 생산해서 1,500원에 팔았으면 요 1,000원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무엇에 대한? 하나 재화를 팔았을 경우에 대한. 그러면 1,000원에 파는 사람들은요. 1,000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1,500원에 팔게 되면 500원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뺀 거. 이것을 갖다가 생산자 잉여라고 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가격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크기. 근데 아까는 소비자 잉여는 가격선 위쪽이었잖아요. 지금은 가격선 아랫부분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생산자 잉여와 가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요.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전에 생산자 잉여는 요 A만큼이라고 보게 되면 P0에서요. 근데 가격이 P1만큼 올라가겠어요. 그랬더니 이마만큼의 뭐가 발생하게 돼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A와 B를 합친 것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리는 것이 나중에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까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회적 잉여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균형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이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 균형보다 거래량이 적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거래량을 줄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P0에서 Q0만큼 이때가 이제 균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Q1만큼 줄였어요. 그랬더니 생산하는 공급자가 생산을 얼마밖에, 그러니까 생산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Q1만큼밖에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P1의 가격에서 Q1만큼밖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수요 곡선과 가격선이 만나는 그 도형의 크기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소비자 잉여라 불렀어요. 또한 가격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도형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생산자 잉여라 불렀죠.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사회적 잉여라 불렀죠. 원래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면 P0에서 Q0만큼 팔았다고 한다면 소비자 잉여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고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AC, B만큼의 A, B, C만큼의 삼각형이 이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A, B, 그 다음에 E, D라고 하는 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쪼그라들었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 사회의 사회적 잉여는 감소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그림만 보고선 볼까요?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균형 가격인 P0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소비자 잉여를 얻었을 사람들이죠. 얻었을 잉여죠. 자, 요 부분은요.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할 부분이었죠.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균형 거래량이 작아졌을 때는 그런데 균형 거래량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뭘까요? 그 그래프 갖고선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요것이 뭐죠? 요것이 요 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이 뭐죠? 편익의 크기예요. 그렇죠? 편익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건 뭐죠? 생산비예요. 여기는 편익이요.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정부가 야, 이마만큼은 거래를 해라 라고 강제하게 된다면 이 균형 가격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요 부분은 생산비가 많이 들고 요 부분은 편익이 낮아져서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걸까요? 그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효용이 낮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균형 거래량보다 높은 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 쪽은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균형 거래량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편익이 큰데 생산비가 낮은 부분이죠. 언제까지? 그래서 그 사회의 편익이 비용보다 언제나 높은 부분인 균형 가격보다 균형 거래량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럴 때 적게 생산하면 바보인 거죠. 왜요? 이마만큼의 편익이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맥시멈까지 생산해야겠죠. 균형 거래량까지 더 생산하면 바보겠죠. 왜냐면 그 사회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